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향의대 영상의학 교실의 박재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진폐에 관련된 법령과 보상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에서 주관하는 특수 및 진폐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흉부판도에 대한 정도관리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진폐증의 정의 여러 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폐증 뉴모코니오시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866년에 젠커라는 분이 명명을 하였죠.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폐의 병변이다, 이렇게 이제 했고, 좀 의학적으로 정의한 것은 1909년에 윌슨이라는 분이 분진을 흡입해서 생기는 폐에 널리 펴져 있는 결절성 섬유 증식이다, 노듈라 파이브로블라스틱 체인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폐법이 1985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진폐의 정의를 진폐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병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파이브로블라스틱 체인지, 그렇기 때문에 irreversible change를 갖다가 우리가 진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진폐 판정이나 진폐의 정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죠. 이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보건부에서는 진폐 판정, 그리고 정도 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 판정, 이거는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진폐 환자에 대한 요양이라는 거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보상, 뭐 잘 아시는 것은 진폐는 비가역적인 병변이기 때문에 보상, 이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재보상국에 있는 업무상 질병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정도관리,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이 정도관리의 일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관리는 특수 및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진폐정도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 다 들으시고 시험을 보셔서 합격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특수검증기관이나 진폐정밀기관에서 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겠습니다. 법체계를 한번 보죠. 우리나라 항상 헌법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민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산재보험법, 산재법이라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폐법, 진폐예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풀텀으로 얘기하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재법 안에 진폐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진폐법의 목적은 뭐냐? 진폐를 예방하고, 또 현재 그러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또 만약에 진폐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해서 위로금이나 보상을 하고, 또 어떤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치료를 해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폐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법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재법과 진폐법,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법은 1964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주로는 이거는 어떤 산재,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작업하고 관계되는 어떤 병변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치료, 요양 업무나 아니면 보상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이건 산재보험기금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진폐법은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도 보셨지만 진폐를 예방하고, 또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기 검진을 하고, 만약에 진폐증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업무 처리, 즉 합병증을 치료해주고 또 어떤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거는 재원을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산재법은 이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업주가 부담하죠. 뭐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서 다 산재법이 적용되고 있고, 그 산재보험기금, 산재기금에서 그 비용이 나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진폐는 보시면은 에너지 특별회계다. 에너지 특별회계라고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딱 표시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시행을 하죠. 이 에너지 특별회계는 석유 수입 판매업자, 우리나라 석유 휘발유 안 나니까 뭐 여기서 생기는 가스업자,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생활에서 금방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
차에다 넣고 아니면 뭐 디젤도 좋고 뭐 가스도 좋고 또 가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수입하고 하는 이 업자들 뭐 우리나라에 다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유공도 있고 뭐 LG 저 호남 쪽에 LG 있죠. 뭐 그리고 경인 뭐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이분들이 내는 돈 그리고 광해 방지 사업금 이건 뭐냐면요. 광산에 의한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탄광을 만들지 않습니까? 산에다 탄광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그쪽에 나무를 다 이제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제 굴을 뚫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집안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뭐 또 물이 흘러나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물질들이 흘러내려오니까 또 문제가 되죠. 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먼지라든지 이 분진에 의해서 또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광산을 하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을 때나 광산을 폐광하고서도 몇 년 동안은 저희가 이 광해 방지 사업금을 계속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앞에 두 개는 보시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유가가 가면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내는 돈에서 다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크게 얘기하면 세금에서 나간다.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한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진폐에 대한 요양과 아니면 고상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과 진폐예방법 비교해서 보시면은 어떤 그럼 차이가 있느냐? 이 프로세스에서는 보시면은 산재보험법은 어떤 산업재해와 관계되는 이제 작업장에서 어떤 병변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무슨 재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로자가 거기 뭐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재해 보상 및 재활에 대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산재 기금에서 재해 보상이나 재활에 대한 사후적인 병변이 생기고서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진폐예방법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폐가 시작하기 전에 예방 그리고 어떤 계속 근로자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계속 검진을 해줘서 건강보호 그리고 진폐증이 생겼을 때 어떤 보상이라든지 합병증의 치료 이렇게 사전 및 사후적인 이런 모든 개념으로 진폐법은 진행되고 있다. 다른 게 이제 이건 사후적인데 이건 사전 및 사후적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뭐 광산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진폐법에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1985년에 진폐법을 만들 때 8대 광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분진 작업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사무를 본다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8대 광업 사업장이라도 그러면 8대 광업 사업장은 어떤 것들이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석탄 광업, 뭐 여기 보면 연탄이나 응집 연료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 광업, 텅스텐 광업, 금은 광업, 연 아연 광업, 주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 광업, 활석 광업 이렇게 8개에 대해서는 진폐법을 적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산재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금은도 그렇잖아요. 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접 광산에서 캘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금속을 갖다가 가공해 가지고 세밀한 가공을 해 가지고 어떤 보석을 뭐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광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폐법에 해당이 되지 않고 산재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양에 대한 것을 프로세스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재법에서는 분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폐하고 관계 이쪽 진폐법이 그 산재법에 있죠. 어떤 광산 같은 데서 근무하지만은 이 진폐 8대 광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분진 작업에 종사하면은 자기 어떤 병변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요양을 신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디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라. 그러면 그 정밀 진단 받은 결과를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심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려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진폐법에 해당되는 8개 아까 있었죠? 8개는 어떻게 합니까? 8대 광업 분진 작업자는 항상 1차, 2차 건강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하는데 대개는 이제 그 자기가 건강 진단을 받은 그러한 어떤 그 건강 진단 기관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다. 당신은 뭐 병형이 어떻다라든지 이런 걸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최초로 받은 사람들, 최초로 진폐 건강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중간에 계속 매년 받는데 병형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진폐 건강 진단 기관에서 한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진폐심사위원회로 송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양쪽 다 이쪽 진폐심사위원회 본부에 있는 진폐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 진단을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폐 건강 진단에 대한 건강 진단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채용 시 건강 진단. 이건 뭐 어느 직장이나 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광산을 전에 있던 광산에서 다른 광산으로 옮기고 그러면 다른 새로 오는 광산에서도 건강 진단을 해가지고 이분이 전에 있던 건강 뭐 어디에서 근무했는지는 모르지만 진폐가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뭐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용식 건강 진단, 좀 뭐 일반적인 건강 진단하고 좀 다르죠. 그다음에 매년 근로자의 현재 그런 분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사업주는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건강 진단이라는 것은 합병증 같은 걸로 인해서 1년 이상 요양을 하는 자가 휴직한 근로자가 다시 복직할 때 이때 복직이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을 내린 의사 소견서를 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임시 건강 진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직자 건강 진단입니다. 이거는 1년 이상 분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직을 하고 딴 직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매년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받을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직자 건강 진단. 이거는 뭐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직한 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4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진폐 건강 진단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기 건강 진단 대상자, 여기는 실제 어떤 분진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죠. 이분들은 매년 1년 이상 어떤 검진을 받는다. 뭐 이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자들이죠. 이거는 이제 진폐법이니까 8대 광업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분진 작업을 종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업체 확인 후에, 이 사업체 확인이라는 건 이제 1년 이상 분진 사업에 근무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확인하고서 공단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이분이 어느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아라 하고 이걸 결정하고서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뭐 본인들이 원하면은 매년 1회 이상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진폐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 수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퇴직자 중에서 이미 이제 건강진단에서 진폐의 진단을 받은 분들이죠. 1형 이상 받은 분들, 이분들은 뭐 진폐가 낫는 병이 아니니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그냥 수첩을 발행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공단에다가 이제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수첩만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진폐 수첩을 받은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업무 흐름들을 한번 보죠. 근로자가 이분은 이제 이직을 한 분입니다. 뭐 이직을 한 분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매년 한 번씩 받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건강진단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할 때는 아까 보신 것 같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그 사업주의 이제 어떤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은 근로복지원공단의 이제 관할 지사가 되겠죠. 여기서 뭘 합니까? 당신은 어디에 가서 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으십시오 하고 건강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럼 환자가 아니죠. 근로자죠. 이직 근로자는 여기에 가서 건강진단을 1차, 2차의 진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 기관에서는 이 진단 결과를 갖다가 진폐심사위에 보냅니다. 그럼 진폐심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에 그 결과가 다시 근로복지원공단의 관할 지사로 가고 그 결과를 갖다가 근로자에게 뭐 결정된 사항을 뭐 요양이나 장애 뭐 아니면 뭐 정상일 수도 있겠죠. 알려주는 이러한 업무의 흐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수첩 소지자는 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수첩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아무 곳이나 원하는 진폐건강진단기관에 가서 이런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마찬가지가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2차 했는데 요즘엔 대개가 이제 1차, 2차를 한 번에 합니다.
과거에는 1차를 할 수 있는 건강진단기관, 2차를 할 수 있는 건강진단기관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 같이 하고 한 번에 다 시행하는 이렇게 그런 프로세스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폐심사 의사 및 건강진단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1차, 2차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1차, 2차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다 기관들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뭐 16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각각 건강진단기관에는 이제 진폐심사위원, 진폐판독위원회에서 진폐심사 의사들이 있습니다. 3명 이상 했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2명 이상으로 축소가 됐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은 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분도 지금 같은 어떤 진폐나 특수검진기관에 대한 정도 관리를 받고 시험에 합격해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뭐 직업환경의학과나 내과, 결핵과 중에 한 분이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분들의 임기는 3년이고, 이건 각 진폐건강진단기관, 진폐병원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진폐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1차하고 1차에서 이제 또 뭐 필요하면 2차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 번에 그걸 다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차도 이거 입원해서 하거든요. 입원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5일 동안 일주일 거의 가까이 입원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3일로 줄였습니다. 3일로 줄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와서 정밀 진단을 받으려면은 한 뭐 3일 동안 아무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입원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서 또 휴업급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폐 정밀 진단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걸 또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에는 아까 얘기했죠. 정기, 이거는 뭐 근무자, 임시, 이분은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다 다시 이제 복직할 때 이직자, 아까 얘기했죠. 이직을 했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항상 건강진단을 받는다. 보시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를 갖다가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를 받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이제 이유입니다. 1차를 받은 분 중에서 진폐에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사람은 2차 건강진단을 받아서 확실히 한다. 그리고 진폐 병형이 과거하고 변화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거는 다시 2차를 받게 한다. 또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여기 이제 사실은 2차의 건강진단 이유인데요. 뭐 1차에서 사실 체스트 pH 그 폐기능 검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하고 관계돼서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은 2차에서 해야겠지만 대개가 1, 2차를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우선은 뭐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노출 정도나 과거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한 번에 이제 1, 2차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한번 보시죠. 뭐 1차고 2차 건강진단 항목을 한번 보시면 1차에서는 뭐 직업력, 노출력 조사, 과거력 병력 조사하고 뭐 현재 자학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임상 진찰에서는 호흡기계에서는 체스트 pH 사진 찍고, 그다음에 객담 세포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 이제 폐활량 검사, 그다음에 뭐 눈, 피부, 비강, 인두 같은데 점막 자극 증상 등에 대해서 문진을 합니다. 사실 여기 중요한 거는 뭐 직업력이나 노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스트 pH 사진, 그다음 폐활량 검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2차는 아까 얘기했죠. 3일 동안 입원해서 한다고요. 또 이것도 수당 5만 원씩 준다고 그랬죠. 라테랄 사진 찍고 결핵 토막을 검사하고 폐기능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죠.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폐기능 검사입니다. 여기는 여기서는 폐활량이 아니죠.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합병증 진단을 위해서 CT를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밑에는 비슷합니다. 이거 뭐 슬립 램프하고 현미경 검사하고 KOH 뭐 피부 검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무좀 같은 거 할 때 긁어서 하는 게 KOH 검사죠. 뭐 그러니까 2차에도 보면은 뭐 체스트 라테랄 뷰, 그다음에 결핵 토막 검사, 이제 폐기능 검사 들어가죠. 그리고 합병증이 있으면 흉부 CT를 시행한다. 이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언제 하나? 2차 항목 쪽에 있는 폐기능 검사, 폐활량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진폐가 우선은 의심되는 환자, 1차에서 걸러진 사람들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진폐가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딱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재량권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라는 거는 환기 기능, 심전도, 여러분 폐기능이죠. 심전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폐용적,
뭐 기도 저하, 뭐 DLCO 뭐 이런 것들을 담당 의사가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합병증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진폐 합병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올 겁니다만은 이거는 합병증은 진폐소견이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합병증에 걸려 있거나 걸린 것이 의심된다고 이제 담당 의사가 판단하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합병증에 대해서 영상의학적으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대개 이제 CT를 시행하죠. 그래서 뭐 고해상 CT라는 경우도 있고 조영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영상의학적으로 문제된 합병증은 뭐 CT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코어 펄모나레가 의심되거나 아니면은 FVC 또는 FEV1이 정상치의 50% 미만, 그게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FVC분의 FEV1이 70% 미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obstructive나 아니면 믹스드 타입으로 가는 거죠. 그 중에서 FVC나 FEV1이 50% 미만이다. 그러면은 여기 대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ABGA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핵이죠. 활동성 결핵이 있다든지 아니면 NTM 펄모나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 이게 의심되면은 우리가 이제 객답에서 AFB 동아리나 뭐 배양 동정 검사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은 PCR 신속 동정 정도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로라 이피전이 의심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천자할 수 있고 이제 그 흉막 천자에 나온 플로라 이피전에 대해서 아날라이시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폐암이 원발성이죠. 원발성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객담에서 우선 세포진 검사 제일 간단한 검사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뭐 밖에서 PCNA를 하든 브론코스코프를 하든 이렇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얻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 기준 보시면은 인력은 이제 정도관리 지금 받고 있는 정도관리 강의를 듣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인력에서 한번 보시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아까 봤죠? 이분은 반드시 정도관리를 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외에 이제 뭐 내과, 결핵과, 직업환경의학과 중에 1명, 이 사람은 그냥 특별하게 이런 정도관리하고 특별하게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2명 이상, 이 중에 1명은 폐기능 검사를 담당하는데 이 폐기능 검사 역시도 이 담당자도 이 정도관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방사선사 1명 이상, 이 방사선사 역시 정도관리 받고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중에는 이렇게 필요하지만은 정도관리 합격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영상학과 전문의, 그다음에 폐기능 검사 담당자, 그다음 방사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분야를 한번 보죠. 시설에서는 이런 것들을 폐기능 검사 실이 필요하죠. 광학 현미경, 뭐 흉부 컴퓨터 촬영, CT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겠죠. 그다음에 심폐기능 검사기, 폐형적 뭐 아니면 뭐 일산화탄소 확산능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항상균 검사 있지 않습니까? AFB 이것들은 필요하다면 외부로 스탁을 내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에코카디오그래피 이것도 역시 필요하면 외부에 스탁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꼭 병원에 없어도 되고 외부로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진료실, 방사선 촬영실, 임상병리 검사실, 방음실 뭐 이거는 이제 청력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서도 폐기능 검사기와 방사선 촬영 기기는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도 관리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정도 관리에 합격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색깔로 제가 표시했죠. 이것들은 전부 병원에 해당되지만 여러분 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개인에게 이 자격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새로 받을 필요는 없고 이 자격증을 계속 갖다가 복사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나머지들은 다 병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 항상 필요로 하고 또 이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병원에 가면 또 정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강진단기관에서 이제 진단을 받으면 그 제출 자료를 진단이 끝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진단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할 때는 이제 중요한 게 건강진단 소견서죠. 소견서에 흉부 방사선 영상 그리고 심폐기능 결과지,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갖다가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폐기능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어떤 감염이 돼 있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이게 다른 분들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뭐 폐렴이라든지 뭐 결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당되겠죠. 그런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단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단 본부에 있는 진폐심사의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진폐 진단 결과, 이제 진폐 정밀기관에서 정밀 진단 기관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진폐 병형과 합병증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서 장애 등급 및 유형 대상을 판정하게 되겠죠. 장애 등급은 아시는 것처럼 진폐의 병형 그리고 뭐 심폐 기능 정도를 가지고서 하고 있고, 요양 대상은 아시는 것처럼 합병증, 유무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또 합병증의 구체적인 진단을 필요할 때는 추가 검사를 요망할 수 있고, 뭐 주로 CT나 조직 검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진폐심사위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8명, 산업의학과 전문의 5명, 호흡기내과 전문의 3명, 그래서 16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40명으로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한 번이 열릴 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영상의학 전문의 2명, 산업의학 전문의 1명, 호흡기내과 1명에서 전체적으로 5명이 한 번의 회의를 참석을 하고 있고, 현재 위원장은 영상의학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진폐 유무 및 진행 정도, 이거는 앞서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를 다 들었는데요. 일반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서 판독해서 결정한다. ILO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엑스레이를 가지고 한다. 흉부. ILO에서 한 진폐 방사선 영상의 국제 분류법 2000년에 마지막 버전이 나왔는데요. 규정하는 이 컴플리트 클래시피케이션, 완전 분류를 가지고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CT는 참고로 하는 거고요. 이 병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흉부 엑스선을 가지고 하는 거죠. CT는 참조하는데 어떤 때 진폐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의증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합병증, 여기에 이제 CT가 주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진폐증의 병형 분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증 0/1이죠. 그다음에 뭐 1형, 2형, 3형, 그리고 대음형을 4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쇼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데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용하는 건 이쪽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앞서서 강의에서 다 들으셨던 내용이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폐기능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시죠. 심폐기능은 이제 폐기능 검사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한번 정상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죠. F0라고 합니다. 정상은 폐기능 검사에서 FVC나 FVB1이 정상 예측치의 80% 이상이다. 뭐 그거는 뭐 우리 임상에서도 이 80% 이상이면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경미한 장애에서 F2분의 1을 줍니다. 이거는 두 개 다 FVC나 FVB1이 70에서 80% 약간 떨어졌다 이거죠. 경미한 장애다. 그다음에 이제 경도 장애에서 F1이 있습니다. 요거는 55%에서 70%, 이제 70% 미만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는 경도 장애 F1. 중등도는 45에서 55% 사이, 중등도 장애입니다. 고도 장애 보시면 F3를 주는데요. 4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FVC나 FVB1이 45% 미만인데, 단 이때는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FVC1의 FVB1이 70% 미만이어야 된다. 즉 뭡니까? obstructive나 mixed, 두 가지 패턴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이 45% 미만,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때는 F3 고도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심폐기능 장애 정도와 체스트 PA 사진에서 보는 병형을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등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장애 등급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진폐의 병형이 1형이다 하면서 심폐기능은 정상이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건 뭐 진폐는 1형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있습니다. 하여튼 있는데 뭐 폐기능은 거의 정상이고 문제가 없죠. 일상생활에. 그러다도 13급을 줍니다. 일단은 이건 진폐가 있는 거죠. 진폐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여기 체스트 피해 사진 갖고서 1형 이상이면 다 진폐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급 한번 봅시다. 1급이 제일 센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거죠. 1급은 진폐의 병형이 1형 이상. 그러니까 진폐 있다 이거죠.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병형이 1형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체스트 피해 사진에서. 그런데 심폐기능은 고도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심폐기능이 더 문제죠. 우리가 가슴 사진에서 어떻든 간에 실제로 심폐기능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하고 작업을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폐기능이 고도장애가 있는 사람 F3죠. 45% 이하. 뭐 그랬죠 아까? 그랬는데 폐기능 검사에 심폐병형은 1형 이상이다. 심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급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심폐기능이 중등도 장애, 이제 F2에 해당되는 중등도 장애인 이분들은 3급입니다. 단 진폐가 있어야 되죠. 1형 이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급은 뭐냐면요. 진폐 기능이 경도 F1이죠. F1, F2, F3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도 장애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진폐 우리 병형이 4형이다. 그러면 5급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폐 형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7급은 뭐냐? 진폐 병형이 1, 2, 3 여기 4였죠. 1, 2, 3이면서 심폐 기능이 경도 장애다. F1.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5급이고 요거는 똑같이 F1인데 병형에 따라서 7급과 5급이 나누는 거죠. 그다음에 9급을 보십시오. 9급은 F2분의 1에 해당되는데 진폐 병형이 3형, 4형이다. 이러면 9급. 그다음에 11급은 보시면 심폐 기능이 F2분의 1입니다. 똑같이 2분의 1인데 여기 3, 4였으니까 1, 2형이 있다. 그러면 이제 11급 하나 더 떨어지는 거죠. 또 진폐 병형이 2, 3, 4인데 심폐 기능 장애가 없는 F0인 사람은 그러니까 11급이 되죠. 그런데 아까 13급은 똑같이 F0인데 1형. 여기는 2, 3, 4형이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폐 기능이 나쁜 순서로 가다가 이제 중간부터는 진폐 병형이 높은 것도 같이 여기에 믹스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근데 왜 그랬는지 콜수로만 가죠. 옛날에는 뭐 다 있었는데 이걸 좀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1, 3, 5, 7, 9, 11, 13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3급이 제일 낮은 거죠. 하여튼 진폐가 있으면은 1형만 있으면 13급이 되고 이러면 진폐로 인정을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제로죠. 근데 진폐 의증에서 제로 슬러시 1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는 진폐가 아닙니다. 의증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급여를 인정하지 않죠. 제로 슬러시 1은. 그런데 이제 1 슬러시 제로가 되면 이건 확실하게 1형으로 진폐 여기에서 13급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들, 뭐 이직자들이 제로 슬러시 1을 받은 분들이 1 슬러시 제로로 가면은 굉장히 이 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CT도 하고 해가지고 뭐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양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까 이제 보셨던 거는 급수를 아까 쭉 우리가 1급에서부터 13급까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이란 거는 이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면은 F3는 아주 뭐 가장 심한 폐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F3 고도 장애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진폐만 있으면 1형이든 2형이든 3형이든 뭐 4형이든 5형, 4형이든 다 요양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심폐 장애가 있으면, 기능 장애가 있으면 그렇겠죠.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거의 뭐 이렇게 일상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 뭐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대음형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었죠. 그래서 4형 대음형 중에서 보시면은 11급, 9급, 5급, 3급 중 1급까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죠. 여기 1급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들어갔지만 이쪽으로 1, 3, 5, 9, 11에 해당되는데 4C 그러니까 4C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4C라는 것만 그러니까 대음형 중에 C 아닙니까? 이게 대음형의 C면은 한쪽 폐 3분의 1 이상 인볼브 했을 때지 않습니까? 전부 합쳤을 때 대음형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쪽 폐 반 이상 인볼브 했다. 그러니까 4C보다 사실 더 큰 거죠. 이면은 무조건 요양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뭐 폐기능에 관계없이 무조건 다 요양 대상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써 있죠. 요양과 관련해서는 4C 2분의 1 이상 했을 때는 심폐기능과 무관하게 다 받는다. 그렇게 돼 있죠. 아니면은 고도장애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의증은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의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의증인 환자 중에 활동성 폐결핵이 있는 분들, 활동성 폐결핵이 있는데 의증인 환자들은 요양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로 슬러시 1 의증도 조금 여기서 결핵이 있는 사람들은 요양 대상이 되고 국가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뭐 제로는 진폐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폐 관리 구분 판정 기준 이건 뭡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근로자가 이제 뭐 이런 군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시행하는 검진에서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이분들은 이제 더 이상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작업 전환을 지시하는 거죠. 이게 이제 3종 4종 여기 표시있는 3종 4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1종 2종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 3종은 뭡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 진폐에 의한 현재한 폐기능 장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흉부 엑스선 사진을 상에서 사명 3로 되는 거죠. 3로 가는 사명인 환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흉부수 엑스선에서 4형. 그런데 한쪽 대음형의 크기가 한쪽 폐의 3분의 1 미만인 자. 그러니까 4A, A하고 대음형의 A하고 B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3분의 1 이상이면 C니까. 그러니까 3형이나 아니면 4의 A, 4의 B에 해당되는 사람은 작업 전환 지시에서 이제 그러한 군진 작업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가 없고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건 작업 지시. 그래서 4종은 더 심한 거죠. 이거는 4형 중에서 한쪽 편의 3분의 1 이상인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4C에 해당되는 거죠. 대음형 C에 해당되고 아니면은 흉부 X선에서 1형, 2형, 3형 또는 4형 중에 4의 A, B에 해당되지만은 현저하게 폐기능 기능에 장애가 있다. 뭐 이건 결국은 뭡니까? 이거는 다 그냥 진폐가 있는데 현저하게 폐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 아니면은 이거는 4형 중에서 4C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4C 아니면은 이거는 고도의 현저한 폐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3형이나 4A, 4B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작업을 전환을 지시하고 다른 작업으로 변화해서 다른 이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직종을 바꿔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양급여 지급 결정. 우리가 얘기하는 합병증이 있었죠. 합병증. 이 합병증이 어떤 것이 되느냐. 진폐에 의한 것을. 진폐의 합병증이다 하는 건 진폐 때문에 생긴 원인이 돼서 생긴 합병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선은 1형 이상이어야 된다. 진폐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진폐가 있어야 되고 합병증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활동성 폐결핵, 그 다음에 간염에 의한 플루랄 이피전, 뭐 흉막염, 이게 문제입니다. 기관점 뭐 붙이면 뭐 다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뭐 정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그다음에 기흉, 니모소락스, 그다음에 emphysema 중에서 경도 장애 이상, 이게 70%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FEV1, FBC가 FEV1이나 FBC가 70% 미만인 경우가 이제 경도 장애죠. 그리고 폐성심이 코어 펄모나리가 있는 환자, 이런 환자는 요양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국가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새로 생긴 NTM, 펄모나리 디지즈도 합병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했지만 아까 우리가 요 전에서 본 것처럼 고도의 심폐 기능 장애 F3인 환자, 그 다음에 4형이면서 한쪽 폐, 오른쪽 폐의 2분의 1 이상 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완전히 이거는 다른 합병증과 관계없이 고도의 심폐장애 아니면 4형 중에서 한쪽 폐의 2분의 1 이상인 사람은 이거는 요양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발성 폐암으로 발생한 경우, 원발성 폐암 그렇게 해당되고, 이제 진폐의증은 진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활동성 폐결핵은 요양 대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진폐가 아니니까 요양급여나 간병급여에만 해당되는 거지 무슨 다른 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양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보상제도는 보상연금제도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연금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고, 13금만 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의 뭐 100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저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연금은 뭐 돌아가신 후에 그 다른 분들, 그러니까 뭐 부인이나 뭐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금. 그리고 뭐 합병증 있으면 치료해 주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진폐유족연금으로 이렇게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죠. 진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뭐 장애위로금, 유족의료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진폐 재해 위로금으로 통합해서 생전에 일시금으로 드린다 하는 얘기고, 요양 판정 시점에서는 진폐 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 조금 더
여기보다는 더 많죠. 옛날에 차이가 많았는데 뭐 진폐하고 너무 산재법하고 차이를 둔다 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한 이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어디서 하죠? 예, 진폐정밀기관에서 병원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거기에서 이제 뭐 처음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영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의가 있을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예, 진폐심사위원회에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결정한다고 했죠. 거기까지 결과가 각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근로자한테 가는데 그걸 보시고서 아 이건 난 이제 수용할 수 없다 하면은 재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쓰는데 재심사위원회는 전혀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예, 부서가 틀린 곳입니다. 산재심사실에서 합니다. 이거는 지금 하는 건 산재보상 쪽에서 했었는데 이건 산재심사실이라고 해서 완전히 부서가 다른 데입니다. 거기에 재심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서 다시 재심을 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여기 재심사위원회는 예, 진폐심사위원회에 있는 예, 전문가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심사위원회 심사에도 불복하면 이제 그때는 예,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이제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진폐 판정이나 정도 관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그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폐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요양이나 보상에 대한 거는 예, 산재보상국에 있는 업무상질병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폐 정도 관리는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죠? 특수 및 진폐 건강진단기관 진폐 정도 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보건연구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 다 듣고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하시면은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라이센스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진폐에 관련한 중요 사항인데요.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점점 탄광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석탄 사업은 거의 사양화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광업 종사자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 세공, 금은 세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진폐 근로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다르게 이제 고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직자들이 계속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사시는 기간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어떤 합병증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고령화에 따라서 이런 진폐 보험금의 급여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한번 2019년 뭐 이거 보셔도 되고 이 밑에 와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뭐 근로자 수도 뭐 그렇긴 합니다. 조금 뭐 자 보시면은 지급이지 않습니까? 네, 지급된 분들 보면은 이게 쭉 늘어나고 있죠. 왜냐하면은 즉 계속 오래 사시고 그다음에 합병증은 오래 사시는 게 위해서 자꾸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렇고 요양급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른 건 비슷한데 장애급여 이것도 역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진폐 근로자 수나 진폐증의 환자 수는 비슷합니다. 뭐 광업 종사자가 줄고는 있지만은 또 일부 새로운 이제 건설업이나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비해서 이제 우리의 평균 수명이 증가되니까 점점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예 급여가 나가는 그 평생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험으로 보험급여로 나가고 있고 또 어떤 합병증에 대한 계속 치료를 해드리는 게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재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받는 분들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폐 판정 시에 CT 활용 권고 수용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권고를 해다 CT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진폐 판정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경계선에 있는 제로/1 의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엑스레이 갖고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CT를 해서 CT를 보조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으면 좋겠다. 실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폐심사의 심사 결과 진폐 의증으로 나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진폐심사위원회에서 추가 검사 CT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CT 이 중에서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해야지 물론 하겠죠. 환자나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분들에 대해서는 CT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뭐 당연히 합병증에 대해서는 CT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제로슬러시 1이 나오면 재검 결정하고, 예, 의뢰하고, 그러면 좀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은 CT를 하고, 그래서 다시 그 CT 결과를 심폐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작년 5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세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박물관에서 제가 하나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예, 파스테르나크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The Night Before Examination, 시험 전날 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진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스컬 갖고 하고 있잖아요. 아, 이게 의대생이구나. 우리로 하면은 의학과 1학년쯤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옷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이렇게 옆에 삐딱하게 앉아서 공부도 안 하고 이 사람 손톱 깎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그냥 담배만 피고 있고, 예, 멍 때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상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중간은 이상은 가죠.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합격합니다. 이런 사람 항상 보면은 이게 시험 잘 보죠. 언제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시험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험 전에 이런 모양들, 우리가 실제 겪었던, 다 우리가 학생 때 겪었던 그런 시험 전날 밤에 그런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다 끝나고 시험 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시험 보시고 뭐 합격하셔서 특수검증기관이나 진폐정밀기관에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